안녕하세요. 성령스님이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급하기는 급합니다. 많이 초조해지고 있어요. 19일 73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북한이 노골적으로 유엔사의 조속한 해체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사실 새삼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예측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달 말 유엔 총회 직전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안보리 이사국을 급히 불러 모았습니다. 소집한 이유는 유엔 제재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이사국들이 결속하고 이 제재 이탈 안 되도록 노력하자라고 불렀을 때에 그 직접적인 이슈도 아닌 유엔사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역할 분담을 해서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을 해준 동시에 그들의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는 유엔사가 21세기에 베를린 장벽이냐? 이거 쳐놔놓으면은 유엔사라는 걸 세워놔놓고 독일 통일을 막고 있느냐? 베를린 장벽이 독일 통일의 장애물이 되듯이 유엔사라는 걸 세워놔놓고 남북 간에 협력하려는 걸 방해하려냐? 빗대가 하는 얘기죠. 중국도 맞장구를 치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대북 제재가 수단이면 수단이지 목표가 될 수는 없지 않냐. 우리 중국 유엔 주도의 대북 제재 결의에 합의했고 잘 협조하고 있다. 중국만치 잘하는 나라가 어딨냐. 우리는 철저하게 한반도 비핵화를 믿는 나라고 그렇게 가도록 협조하고 있다. 냉전의 산물인 유엔사 이거 없애라. 이미 그때 북쪽이 말할 수 있는 여지를 도로를 닦아준 겁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심부름만 하고 있겠어요? 우리 정부가 북한 심부름만 하고 다니는 것처럼? 그건 아니죠. 자기들도 얻는 덕이 있으니. 왜? 유엔사 해체해야 주한미군 철수를 밀어붙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반도에서 미군이 없으면 속이 시원하겠다는 거죠. 이거 이미 1970년 30차 지금 73차니까 30차 같으면 43년 전이니까 몇 년이죠? 1975년 30차 유엔 총회에서 이미 중국과 그 당시에 중공이죠. 소련이 북한과 한편이 돼서 유엔사 없애는 게 좋겠다 하고 유엔 결의로 붙인 사안입니다. 통과되었어요. 동시에 또 다른 안도 통과됐습니다. 그게 공산 측에서 나온 안. 유엔사 없애는 게 좋다는 게 통과됐다니까요. 또 다른 공산 측에서 낸 명분은 뭐냐?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 정착을 위해서, 장착이 아니라 정착을 위해서 유엔사 해체해야 된다. 주한미군 나가야 된다. 한반도 문제는 저희들끼리 해결하도록 해줘야 된다. 동시에 자유진영에서 낸 안도 또 유엔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정전협정에 대체할 만한 내용이 타 당사국 간에, 타 당사국이 누구예요? 남북 간에도 합의해야 되지만 타 당사국 간에도 합의가 될 경우에 유엔사 해체 고려하겠다. 타 당사국이 누구냐고요? 정전협정 서명한 사람 누구예요? 서명한 국가가 그 당시 중공, 북한, 유엔입니다. 타 당사국은 중국 플러스 유엔을 대표하는 미국이에요. 유엔사 결의, 정전협정 결의는 미국하고 중국이 한 게 아니에요. 미국, 중국, 북한이 한 게 아닌 겁니다. 유엔이 결정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합의가 나올 때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사 해체하는 것은 미국의 지로는 유엔에서 결정하는 문제다 이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이 볼 때 이때까지 1975년 이후에 한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북한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적은 없고, 더 나아가서는 북한이 즐겨 쓰는, 더더구나 판문점 선언 성명에서까지도 모두의 전문으로 붙인 것처럼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 정착을 위해서,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똑같이 1975년 유엔에서 공산책이 채택한 문구와 같이 우리 정부도 판문점 선언에서 그대로 이용했어요. 하면서 북한이 하는 걸 다 협조하겠다. GP 철수하고, 비무장지대, JSA 비무장지대화하고, 비행 금지하고, 정찰하는 거 하지 말고, 한강지역 자유화하고, 서해 평화수역 만들고, 등등등. 이렇게 쾌거를 부를 정도로 협조해 준 적이 없으니, 지금쯤은 다시 75년에 통과된 결의안을 들고 나와서 압박을 가하면, 유엔에서 압박을 가하면 미국이 공경에 취하고 처하고 유엔사의 해체를 불가피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될 거다라고 계산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앞장을 서주고, 북한이 물론 요구한 거죠. 앞장을 서주고, 자기들도 떡고물이 있으니까 중국과 러시아, 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자기들이 발을 들여놓음으로써 미국보다 중국과 러시아가 더 큰 역할을 하고 싶다는 거죠. 김정은은 그걸 간절히 바라고, 가장 강력한 후원자 문 대통령까지 났으니 이 문제 들고 나올 만한 때 됐다고 생각하고 판단한 겁니다.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건 문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대북 정책의 특징, 북한이 이슈를 선점하고 주도하는 거 우리 정부는 따라다니면서 도와줄게예요. 도와줄게 정부예요. 북한이, 제가 이미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라는 이슈를 들고 나온 배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대북제재 행정명령, 유엔 제재뿐만 아니라 그건 별개로 두고라도 거기에 더 덧붙여서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의회에서 통과한 것도 있고, 그것이 대북제재안 4월 달에 통과시킨 겁니다. 북한, 러시아, 이란 제재 방안. 대통령 독자적으로 내놓는 것이 행정명령이에요. 행정명령은 의회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행정명령 13,811호를 트럼프 대통령이 내렸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북한과 사업하지 마라,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다 세컨다리 보이콧 하겠다. 이게 행정명령이에요. 하고 나니까 중국이 처음에 유엔 제재에 잘 협조를 하다가 유엔 제재에 협조를 하니 북한으로 들어온 돈줄이 끊어진 거야. 2016년까지 3.9%의 경제 성장, 플러스 성장을 최근 몇 년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뭐 장마당이니 장마당 활성화니 북중 간의 국경 무역이니 밀무역이니 보따리 장사니 노동자 파견이니 등등등 돈 벌던 재미가 있었는데 이게 막혀지니까 죽을 지경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3,811호를 발표를 딱 하고 나니 북한 경제가 3.9%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3.2%로 내려꽂습니다. 단순 계산을 보면 7% 떨어졌다는 거 봐야 되죠. 사방을 둘러봐도 SOS 칠 때 한국밖에 없어요. 문 대통령이 카드를 던지니까 얼른 받았어요. 비핵화라는 용어 하나에. 북한 비핵화 아닙니다. 한반도 비핵화.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해놔놓고 바로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 다시 말하면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이 핵만 없애는 게 아니라 북한 핵 없애는 거와 같이 중국이 말한 것처럼 쌍계 전략으로 한반도에서도 주한미군의 핵능력을 다 철수시키고 핵능력 관련된 훈련하는 것도 다 없애고 한미 공동훈련도 없애고 핵능력을 운용하는 주한미군 인력도 병력도 다 철수시키고 등등등. 그 내용인데도 우리는 바다가 백악관에 헐레벌떡 뛰어갔습니다. 김정은이가 비핵화하겠답니다. 완전한 선친의 유언이랍니다. 트럼프 꼬드겨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중간 과정에 그 과정으로 가는 과정에 북한이 계속 이슈를 던집니다. 판문점 선언 이후에는 종전선언에 목을 맸어요. 북한이 목을 매니까 우리 문 대통령도 목을 맸습니다. 가는 곳마다 종전선언이야. 트럼프만 보면 종전선언이야. 제발 그걸 해주세요. 에? 그러다가 지금 종전선언 그거 받아본들 껍데기다. 껍데기 아니라 그렇게 미국이 안 해주려고 하는 말 한마디 받아봐야 소용없다. 돈이 더 급하다. 껍데기라서 껍데기인 게 아니라 돈부터 챙기자. 돈이 없으니 인민경제가 활성화 안 되니 평양에 고대 광실을 지어 놓았지만 인구 2300만 중에 300만 13%만 와서 사는 평양 땅 크기는 북한 전체 땅 크기 1.42%밖에 안 되는 데서 몇 채의 고층 빌딩 배워놓고 레온사인 붙여놓고 빚값 번쩍 해본들 실제로 북한이 골병 드니까 인민들부터 민심이 동요돼. 뭐 유일영도 체제고 뭐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때까지 핵 만든다는 거고 줄인 배도 허리끈을 줄이면서 왔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나도 보고 듣는 게 있다. 밖에 나가면 다 잘 산다 하더라. 그리고 남쪽에 간 내 형제 동포들 이야기 한 3만여 명의 탈북한 사람들 한국에 정착하는 탈북자들 얘기 들어있게 이때까지 우리가 배운 거 하고 전혀 다르더라. 천지개벽하는 동네더라. 그러니까 대북 제재부터 풀어달라고 하자. 돈이 최고다. 또 그거 가지고 최근에 종전이란 용어조차도 없어지고 지난 거의 한 달 가까이 조금 넘어서까지는 대북 제재만 계속 떠들고 더 나아가서 유엔 총회에서 리수용이 연설하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종전 플러스 대북 제재 완화해달라. 종전 이때까지 떠드는 거 그거 안 해주더라도 앞에 붙이고 대북 제재 완화 덤으로 붙인 것 같지만 대북 제재 완화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또 그 심부름 해준다고 우리 대통령은 유럽까지 갔어요. 대북 제재 완화해달라고. 지금 중간 보고 어떻게 됐어요? 전부 뻥차였습니다. 이 시점 내에 북한이 종전선언도 안 먹혀들어, 유엔 대북 제재 완화도 안 먹혀들어, 지난 9월 말에 중국과 러시아가 나서가지고 작업해놓은 또 조만간에 북러의 정상회담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사전 또 한 번 다지기 작업으로 푸틴을 만나거나 시진핑을 만나서 목소리 높일 것이 유엔사 해체니까 또 유엔사 해체를 이슈를 돌립니다. 청와대는 답해 주세요. 종전선언 할 때 종전선언 따라다녔어요. 대북 제재 완화하니까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공개적으로 그걸 가지고 유럽 가가지고 유해를 참 외교를 하려고 나갔어요. 외교인지 외도인지. 뜻대로 안 됩니다. 자, 이제 북한이 유엔사 해체 이슈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때까지는 이 정부가 북한이 주도하는 이슈 계속 따라다니면서 서포트, 도우미, 수석 대변인, 심부름꾼, 기범조 역할 다 해왔어요. 이번엔 뭡니까? 확실히 밝혀주세요. 대통령께서는 종전선언? 정치적 선언에 불과해. 그거 해준다고 미국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하다가 안 되면 다시 되돌리면 돼 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 쪽에서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유엔사 이 종전선언 해주면 유엔사 해체로 연결되고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대통령에게 우리 대통령에게 질문할 때마다 대통령의 답은 아니에요. 그건 별개예요.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청와대 대변인 나서가 한미동맹 잘 가고 있는데 괜히 균열이라는 쓸데없는 얘기 조선일보 중앙일보 앞장서가 설레발 치지 마세요. 걱정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특보는 국정감사할 때 이해찬 여당 대표하고 강경화 장관 둘이 앉아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는 식으로 유엔 오이사 조치 해체합니까? 관광은 관계없잖아요. 맞습니다. 관광은 관계없습니다. 들어가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놔놓고 문제가 복잡해지고 야당이 들고 일어나니까 청와대가 강 장관이 말 실수했어요. 좀 표현에 문제가 있네요. 우리는 오이사 조치 해체 검토한 적도 없습니다. 해놔놓고 또 문특보는 그저께 또 얘기했습니다. 오이사 조치 해체 안 되면은 이 남북 협력 하나도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이렇게 되는 마당에 해체 안 하는 마당에 북쪽 보고 비핵화를 할 수 없어요. 어느 게 진짜냐고요. 어느 게. 그리고 송영길 한때 북방정책에 이 정부의 북방 아주 최근까지 작년 8월부터 북방정책에 위원장을 하던 송영길 의원 평양 갔다 오고 난 뒤에 한 얘기가 뭐예요? 싱가포르나 홍콩에 못지않은 도시로 여명거리 신과학자 거리를 가보니 이건 장난이 아니더라. 근데 왜 김정은도 우리는 가난한 나라라 하고 문 대통령까지 나섰어. 김정은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하면 가난한 국가를 잘 살도록 만드는 확고한 비전을 가진 대단한 사람이라고 BBC 서울 특파원과 인터뷰를 할 때 김정은을 극찬을 했습니다. 아니 가난한 나라 대통령 참 지도자라면서요. 뿐만 아닙니다. 유엔 주재 김성 북한 대사는 뭐라 했어요? 경제적 환경이 최악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실을 좀 보자고요. 현실을 발라주는 것도 어느 정도고 홍보해주는 것도 어느 정도입니다. 이렇게 국민을 적당하게 속이고 왔다 갔다 하는 말을 하고 혼돈을 일으킨다고 국민 모두가 속고 잘 되고 있다고 손뼉치지 않습니다. 이제 유엔사 해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확고한 답을 내줘야 돼요. 어느 겁니까? 종전선언까지 우르르 따라가서 박수 쳐주고 대북 제재 완화까지 우르르 따라가서 국내에서 하는 것만 해도 부족하다. 내 유럽 가가지고 도와줄게. 얼마나 싸늘한 냉대를 받았어요. 이사국들한테,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한테. 그 대통령이나 총리들의 태도를 보세요. 야, 네가 꼬덕일 사람을 꼬덕여야지. 나보고 트럼프를 배신하라는 거야? 나보고 유엔 상임 이사국의 위신을 똥칠하라는 거야? 자, 이때까지 종전선언 대북 제재 완화 따라갔으니까 이제 유엔사 해체에 대해서도 이 정부도 북한을 따라갈 건지. 북한이 이제 본심을 드러내놨어요. 정말 급해요. 저는 최근 분석을 보니까 북한이 굉장히 초조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거의 끝간데까지 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겉으로는 큰 소리 치고 리성건이 조평동 위원장 리성건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발 아래 떼거치 여기고 그 알아서 하란 말이야. 조명균 장관 예예예 살폈어. 말씀하신 걸 챙겨보겠습니다. 유엔사 해체에 대해 답을 하세요. 이 정부.
유엔 사령부 부사령관 웨인 에어 부사령관이 얘기했어요. 종전선언 해주는 게 바로 슬리퍼리 웨이, 위험한 비탈길, 어디로 이르는? 주한미군 철수에 이르는 위험한 비탈길이다. 명언이에요, 명언. 빤하게 보이는 게 위험한 비탈길은 어떻습니까? 길이 아니에요. 이거 고속도로도 아니에요. 그보다 몇 배로 더 위험한 비탈길이에요. 비탈길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평도로에 속도를 내는 거는 제어라도 급정거라도 됩니다. 비탈길 급정거 안 됩니다. 끝납니다. 한번 밟아가지고 그대로 내려가는 게 비탈길이에요. 북한도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유엔사 해체해달라. 괴물 같은 조직이다. 냉전의 잔재다. 냉전 잔재. 러시아도 얘기했고 중국도 얘기했어요. 이거가 이제 물고 늘어질 거예요. 이제 이슈가 세 번째 바뀝니다. 그대로 다 있는 이슈인데, 다 연결된 이슈인데, 각도를 여기로 가서 한번 찍어보고 저기로 가서 찍어보고 위에서 찍고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종전선언은 바로 유엔사 해체와 관계되는 겁니다. 이 정치적 선언이 아니에요. 정치적 선언이라고 말하던 우리 대통령이 나와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아니,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라 하더니 어떻게 북한은 유엔사 해체를 요구할까요? 종전선언이 안 되는데 정전협정을 관할하는 유엔사를 해체시키면은 종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통령은 나서가 그거하고 그건 별개라는 얘기니까 이 나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미국 알기를 진짜 전 세계에서 일본 가장 우습게 알고 미국 가장 우습게 하는 게 한국이라는데 뭐 그 정도 기계가 있는 국민 좋습니다. 근데 사실 기계가 있어 그럴까요? 에? 기계가 있어 그래요? 겁쟁이에요, 겁쟁이. 용기도 없는 거예요. 막상 앞에 서면 말도 못해. 미국 앞에 서면 만날 딴소리 하잖아. 만날 거짓말 하잖아. 한미 공조 잘 가고 대북 제재 제대로 하고. 그건 기계 아닙니다. 그건 겁쟁이에요. 비겁한 거예요. 비겁한 거.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면 북쪽이 유엔사 해체하자 말자 우리 정부가 바로 내놔야 되는 게 뭐냐. 진짜 좀 미안한 얘기지만 거칠게 표현은 개소리 하지 말아 해야 돼요. 이 정부는. 바로 우리는 너들하고 다 협조해도 이때까지 유엔사 해체하자는 걸 협조한 적 없어. 유엔사 해체하자는 말은 바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건데 그렇다면 너들하고 상대 못하겠어. 김정은 너를 못 믿겠어 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북한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약화와 상관없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바로 문 대통령이 얘기하던 얘기예요. 여당 전 대표, 추미애 전 대표 워싱턴 가서 하던 얘기예요. 그 걱정하는 상원 하원 의원들이 국방위원, 외교 군사위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여야가 똑같이 주한미군 철수에는 반대합니다. 요딴 소리 하고 온 거예요. 이제 이 정부가 정말 용기 있다면 답을 해주세요. 북한이 종전선언하니 짝짝짝 우리도 그거 몇 개월 쫓아가는 대북제재 완화 필요하다니까 짝짝짝. 자 유엔사 해체 요구했으니까 그 역시 짝짝짝이에요. 아니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에게도 얘기하고 미국에게도 얘기하고 다른 나라에도 얘기한 것처럼 유엔사 해체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모르셨다면 제가 얘기할게요.
북한 국무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유엔사 해체는 바로 주한미군하고 철수하고 바로 관계되는 겁니다. 말로는 주한미군 철수나 동맹 약화와 한미 동맹 약화와 상관없다 해놔놓고 뭐라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북한이. 본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유엔사는 사실 유엔과 아무 상관도 없다. 유엔사 지휘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유엔사는 유엔에 소속된 것 아니고 유엔 예산도 할당받지 않는다. 그래서 유엔사 없애라. 미국하고 정면 도전해가 싸우기가 어려우니까, 한계를 느끼니까 미국하고 유엔사를 별개로 만들어 가지고 유엔사 해체라는 의제로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럼 누가 편을 들어줘? 중국하고 러시아, 한국이 편을 들어줄 것 같으니까 그렇게라도 구멍을 뚫어야 되겠다. 종전선언이라는 출발점에서 시작하니까 일이 잘 안 된다. 뒷골목으로 들러와가지고 중간 지점부터 파고 들어가자. 그게 바로 유엔사 해체예요. 종전선언 씨알도 안 먹히니까 뭐 그 종전선언 하라니까 완전한 비핵화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니까 우리 그 비핵화가 연결을 시키는 미국 꼴도 보기 싫고 그 방법 안 되니까 유엔사하고 미국하고 분리를 시키자. 이론적으로 분리되죠. 실제적으로 분리됩니까? 유엔 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인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 대통령이 임명을 해줬어, 허락해줬어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인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바로 유엔 사령관인데, 유엔 사령관이 바로 한미연합 사령관인데, 자, 우리 뭐죠? 갑자기 내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신장군 합참 본부장 출신 신원식 장군이 남북 군사 합의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청와대 청원을 올리면서 맞짱 뜨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싸울 사람 없어요. 무시작전 하는 거죠. 사실 나와가 싸우면 많은 문이 막힐 겁니다. 그들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무식하지 않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항변할 자료들을 다 만들어 놨지만 이것은 항변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도 너무한 짓을 자기들이 해놨다는 걸 자기들이 막상 신 장군하고 붙어가지고, 신장군 아니라도 제가 나갔어도 똑같아요. 조목조목 지금 바로 주한미군이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서울이 코앞에 있는, 수도가 코앞에 있는, 불과 군사분계선에서 60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서울이 평양으로부터 216km 떨어진 북한하고, 북한 군사분계선하고 전혀 전략, 전술 구도가 다른, 우리는 방어 위주로 해야 되는 그런 국방 전략, 그리고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가 북쪽이 어떤 짓을 할지 비행을 해서 감시하고 정찰할 걸 포기한다는 건 와가 때려도 좋다는 거와 같은 게 아니냐? 할 말이 있겠어요? 청와대가 청원을 받아들여가지고 토론하면 이 얘기 하겠죠. 북쪽이 거기서 할 수 있는 답은 딱이겠죠. 좀 믿어라. 평화지 않느냐? 평화이지 않느냐? 김정은이 핵을 쏘느냐? 미사일을 날리냐? 핵실험을 하느냐? 얼마나 평화로우냐? 김정은을 못 믿어만 누굴 믿을 것이냐? 이렇게 답할 겁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그 답을 하면은, 예? 미 대사관 앞에서 볼턴을 목을 걸어 죽이는 퍼포먼스 하는 친구들이나 맞다고 박수 칠지 몰라도
국민 대부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 안 속는다. 우리가 바보가 아니다. 국민이 개돼지가 아니다. 전응아가 아니다. 반응할 것 같으니 아예 신장군의 청원을 무시하고 이 뭐 보수 꼴통들이 하는 헛소리다. 심지어 개소리라 하고 뭉개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개소리가 아니죠. 바른 소리니까 답할 게 없어. 뭉개고 넘어가는 겁니다. 똑같이 유엔사 해체에 대해서 뭉개지 말고 답 주세요. 이것도 북한이 주도해가 나가는 것처럼 따라가겠습니까? 이 정부가 겉으로는 전혀 별개라고 얘기하면서 우린 유엔사 해체할 생각도 없고 이것이 주한미군 철수와도 관계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북쪽이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고 중국이 요구하니까 러시아가 요구하니까 이제 청와대는 또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다 요구하는 거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으니까 미국 이제 유엔사 해체하세요 하고 나올 건지 유엔사 해체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김정은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오면 김정은이 이때까지 비핵화라는 이름 하에서 나까지 속이요. 문재인까지 속이고 있는 거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나올 건지 청와대 나와서 답 좀 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런 거 요구한다고 가짜뉴스로 나를 걸어들이지는 않겠죠? 가짜뉴스의 레이블이 하도 희한해서. 에?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거나 배울 점이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많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연구소 제가 6월부터 만들었습니다.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지키는 그게 보수의 핵심 가치예요. 여러분 보수가 뭔지 알아요? 보수의 가치? 보수의 가치 하니까 바로 반공 이런 식으로 연결시킨데 그것도 안 보여서 우리가 반공을 하는 것이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게 바로 보수의 기본 가치예요. 그거에 동의하면은 다 보수입니다. 그걸 지키려고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연구소를 만들고 또 후원해 주시는 분, 댓글 써 주시는 분, 격려해 주시는 분 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회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댓글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보다는 좀 같이 논평도 가능하시다면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안녕하세요 뭐 매일 보는데도 안녕하세요 아니 나쁘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만 계속하고 나가시는 것보다는 제 내용에 대해서 논평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진지한 논평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